그래서 최근에 지금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방안, 예. 북원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뽀여 만약 있으니까. 현실로 드러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제는 끝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수천억이 들어간 거 다 무효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북한한테는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 북한 원전 지원 문제 있죠. 이게 계속 언론에 떠들고 검찰이 지금 대전지검에 수사하지만은 쭉 나가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그렇죠. 끝까지 칼끝이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위험해져요.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탄핵을 봅시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진행한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뭐 잘한다 박수는 쳤을지 몰라도 탄핵 문제는 잘 되건 못 되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1시간 동안 떠들면서 비난을 했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한테 가요. 국회의원들한테 비난이. 예.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이 탄핵 나오기 전에 있죠. 북한 원전 문제가 계속 신문에 계속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잖아요. 이만한 대문자로 탄핵 가결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탄핵에 대해서 비난을 하건 뭐 하건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떨어져 외딴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은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 작년 이야기할 때부터 이게 잘 보물처럼 잘 간직했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한번 써먹자. 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은 작년 5월에 이야기했다 그랬나요? 예. 그 당시에 탄핵 들어가야죠. 아니 그때 2월 14일 날 판결이 있었는데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언적 예. 행위라는 게 그 이후에 사정 변경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탄핵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임성근 부장과의 탄핵 논의가 있었을 때 이미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시간이. 임성근 부장 사표 안 받아줬으니까 올 2월 28일 한 9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도 수십 번 납니다. 예? 뭐 큰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판사들 불러놓고 몇 번 물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예. 딱 있다가 어떤 그 왜 누가 뭐 그 조금 복주머니 3개 주면서 나 죽으면 제갈공명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 죽으면 이거 풀어와 사마이를 물리쳐라 그랬다는데 복주머니를 하나 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전 문제 터지니까 바로 이때다. 응? 써먹으니까 당장은 지금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4월 재보선 앞두고 네. 이 원전 문제가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될 경우 사실은 뭐 타격이 거기에 있죠. 대해서는 타격 정도가 아니라 흔들흔들. 흔들거리고 정권도 흔들거리고 그러니까요. 재보선에도 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탄핵 하나로 싹 국면 전환이 돼버렸어요. 국면을 전환시켰어요. 그거 잘하는 그러니까 천재잖아요. 복주머니를 탁 하나 푼 거죠. 예. 3개쯤 있는 모인데 하여튼 첫 번째를 깠어요.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정책의 어떤 최고의 슬로건으로 삼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시도 없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계획서를 만들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갈 만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지금 그 후에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은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입니다. 예. 에너지 정책 TF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런 에너지 전반적인 것도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그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 정상 그 지원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떤 뭐 의제라든가 또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경호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총괄하면서 각 부처에 대해서도 뭐 좋은 아이디어 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만한 사안 뭐 이런 거 없느냐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았다고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요, 네? 그 산업부 공무원 뭐 과장하고 정과장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너죽을래 재판에, 과장이. 예, 너죽을래 과장. 아니면 또 신이 뭐 점지해가지고 뭐 그 문서를 신내림 서기관입니다. 예, 서기관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예. 뭐 청와대와 관계없이 이런 문건을 작성했고, 예? 그걸 갖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제 그 국회 답변에서도 예. 공무원들은 원래 그런 창의적인 안들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근데요, 일반 사안, 그러니까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사안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너 참 창의적이네. 자, 들어봅시다. 북한에 대한 원전 지어주는 거 있죠. 이거는, 북한은 지금도 우리 헌법상 그 불법 폭력 집단이 예. 휴전선 이북의 땅을 강제적으로 지금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국방백서에는 적국이라는 말을 삭제했지만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거기는 우리 법이 통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예? 거기에 원전 짓고 지원해 주는 거는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예. 초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이제 소위 통치행위라 그러죠. 네. 통치행위는 누가 하느냐? 일반 공무원 절대로 못 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결정하는 거, 그걸 나중에 이제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의 뭐 북한 지원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거 통치행위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아니, 서기관이 있죠. 이 경제성 평가 어떻게 하고, 뭐, 그건 좋아요. 그건 법에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초법적인 행위를 대통령의 뜻도 안 물어보고 허락도 없이 이게, 그래, 내가 고 교수님 보고 답 다 아시면서 내가 묻는 거 아니냐. 상식이 있다면 통치 행위에 관해서 이런 행위에 관해서 청와대는 관계없고 공무원 3명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했다. 이걸 지금 그 좀 고지 들으라고 이야기 하시는 건지, 한번 그 요새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예. 한번 웃자고 이야기 하시는 건지 저는 웃고 싶습니다, 그냥.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논란을 계속 빚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하고 한 얘기는 뭐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또 뭐 여럿이 참석한 내용은 다 녹취록도 있고 뭐 네. 다 알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 도보다리에서 둘이 만나서 44분 한 얘기는 아무도 알 길이 없잖아요. 또 밝히지 않는 게 뭐 외교적인 뭐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필요하면 또 다 밝혀요. 유리하면. 과거에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일본하고 한 건 얘기 다 밝혔잖아요. 검증위원회까지 둬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또 밝히는데 그리고 그런 도보다리 4.27 판문점 회담이 있고 나서 5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 17개의 문서를 만들었고 5월 26일 날 또 2차 정상회담이 했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만들었다고 본다면은 도보다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또 1차 회담 때 USB를 줬죠. 넘겨줬단 말이에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그리고 책자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러면 USB를 한번 공개를 해라. 근데 그것이 공개가 다 할 수 없으면은 정보위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공개로 아주 극소수의 여야 의원만 들어가서 검증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USB 공개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봅니다. USB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USB, 김정은한테 준 USB 있죠? 예. 그거하고 전혀 달리 그 원전 문제 다 싹 빼고 하긴 새로 뭐 만들든지. 문서도 아니, 530개를 지워버렸는데 조국 장관 봤잖아요. 진보 쪽에 한 인사들이 하는 행태. 최강욱 의원 하는 거 봤잖아요. 그 문서 내용이 그래서 USB를 지금 깐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있죠. 그 USB에 들은 내용도 문제지만 그건 볼턴 그때 국가안보보좌관도 거기도 나 말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정부에 그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직 국가안보 고위 관료로서 이미 이제 전직이지만 우리 외교관계 때문에 그게 만일 볼턴 그 보좌관이
이거 그 원전 문제 들었다 그러면 이거 한미 관계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바이든 정부하고 김정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은 북한의 비핵화 이런 문제가 기초부터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으로서도 그 USB를 볼턴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야기 못 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USB가 아무 의미 없어. 설마하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했다는 USB까지 정부가 고 교수님 왜 웃으면서 물으세요, 그러면? 아니 김명수는 얘기만 한 거니까 그건 뭐 거짓말을 했다 했던 고 교수님. 거나 기억 탓을 하지만 그걸 정부가 예를 들면은 지금 USB 우리가 가지고 자체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 것이죠.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죠. 우리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 김정은이 그때 USB 우리한테 주잖아요. 예. 준다 합시다. 그 USB 김정은이가 다 삭제하고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US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재판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주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죠. 만일에 그 530건인가요? 문건. 그게 왜 있냐? 그거는 당연히 USB의 기초가 됐을 것이다. 당연하죠. 안 그러면 그걸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떳떳하고 이러면요. 예. 그게 남북 관계에 아무 문제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원전 지원에 아무 관계 없다면은 다 봐라.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 그거 시원하게 까보자. 그런데 그걸 왜 삭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뭐 지금 여권 말대로 뭐 딴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있죠. 우리로서는 이게 분명히 북한 원전 지원, USB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그 공무원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신기운을 받아가지고 삭제한 것이지, 그게 떳떳하면요. 떳떳한데 왜 지워져?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정부를 못 믿는다 하더라도 USB 내용까지를 고친다 한다면은 정부가 정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어쨌든 녹취록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참 아깝다. 설사 지금 정부가 얘기한 대로 네. 그 USB 내용에는 없다. 북한 원전, 북원축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뭐 북원축 그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원자력 그 부분도 뭐 북한으로서는 그때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싱가포르 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김정은한테 여러 가지 당근을 갖다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하고 화력발전소 무슨 고쳐준다는 얘기, 그걸 가지고 무슨 콧방귀도 안 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삭제 안 해요. 원전도 네. 지어준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가지고도 북한이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 외에 어마어마한 경제 지원이 있겠죠.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은 나대아빠질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USB는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외교 관련 이런 것은 괜히 내세우는 얘기고 북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도 다 공개해갖고 삶은 소도가리 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고 모델이라 그러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일에 그 USB나 이런 지원책에 뭐가 들었다면 이게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놀래지만은 이게 유엔의 북한 제재 위반입니다. 정면 위반입니다. 예. 지금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북한 인권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묵묵부답하고 있거나 이 북한 전담법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인권 침해 사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제적으로 문제된 것만 18건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 신문에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을 살찌우는 어떤 지원을 했다는 게 그 문건에 그 지원책에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고 국제적으로 아주 이거는 곤란한 지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 그냥 미국의 우방들이죠. 일본,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지원을 못 합니다.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어떤 기술 이전을 위반해버리면은 미국이 어떤 민감한 군사적 기술이라든가 군사적 기술로 그 전용될 수 있는 거, 그 지원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고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전부 다 미국 무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미국 경제 제재 받고 비행기가 한 대가 두 대가 벌써 떨어졌어요. 예, 예. 그 미국에서 부품 지원을 안 해줘요. 그건 민간 항공기인데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이란이 그 물자를 지원받으면 무기 전용으로 군사용으로 전용할까봐 지원을 그 제재를 가하는데 만일에 문재인 정권이 있죠. 북한에 이렇게 지원한 게 유엔 제재 위반 그리고 미국도 따로 또 제재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거 위반으로 이번에 그 지원했던 게 드러나면요. 그 USB라든가 지원책이 둘이만 그 도보다리에 45분간 한 게 드러나면요. 미국에서 모든 그 이 전략 물자 수출이라든가 제한해 버리면은 우리나라 딴 게 문제, 경제가 파탄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권에서 상당히 관심을 정도를 넘어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따진다면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상당히 깊이 있게 끈질기게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지금 탄핵 문제는 야당과 저 사법부 간의 갈등이지 싸움 문제이지 이 정권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오케이 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싸우세요. 예. 싸우세요. 그 언론은 박수 치고. 거기에 관심만 가지고. 예. 그리고 북원추는 지금 싹 날아가 버리고. 예. 그래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전략적인 미스랄까? 그래서 간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쪽에서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그렇죠. 가지고 복주머니 하나씩 떠들이는데 진행해 나간다. 예, 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응급 처방을 팍 내려가지고 국면 전환시키는데 야당은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야권에 그 좀 안타까운 게 마치 제갈공명이 복주머니 3개인가 줬는데 삼아중달하고 붙은 거거든요. 예. 마치 야권이 삼아중달 같아.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삼아중달을 이기다는 게 삼국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복주머니에 나온 거에 끌려가지고 이 전선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게 제 지금 생각에, 제 생각에는 지금 야권에 전략가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뭐 응성한 싸움꾼은 있는데 진짜 이 싸움이라는 거 붙으면 붙을수록 있죠. 그 야권에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언론이 다 장악돼 있는 마당에 발목만 잡는 야권으로 그냥 치부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냥 정밀한 전략을 타겟, 왜 정밀 타격, 스마트 폭탄처럼 있죠.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이번 탄핵 문제도 끌려가면 안 돼요. 그거는 사법부하고 싸우고 놔두고 우리 야권은 있죠. 아까 말한 북한 지원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그게 아니 뭐 임성근 부장 탄핵된 거 안타깝고 그다음 그렇죠.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초법적으로 북한하고 어떤 비핵화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지원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면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고 이런 일을 막아야 되거든요. 막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북한에 대한 원전 및 다른 지원 방안, 여기는 철저한 검증, 어떻게 하면 볼튼한테 가서라도 한마디 들어올까 이런 걸 연구하고 거기에 한마디 들으면 언론한테 그 발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이 북한 지원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전략가가 없더라고요. 워낙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의 경우도 그 만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을 한두 개도 아니고 17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만들 때는 물론 몇 사람이 아주 몰래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은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외국까지 쫓아갈 것도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말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여당의 하는 전략에 추수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야당은 어디로 가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맨날 나중에 욕만 끌려다 먹고. 보면 우리가 방향이 어디지? 그러니까요. 그런 꼴이 됐어요. 과거 지금 4.15 총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해 황교안 대표 체제 속에서도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총선 전략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대법원장 이야기 한마디 더 하면은 김덕주 대법원장, 네. 이 김영삼 대통령 들고 나서 대법원장이 재산 많다고 물러났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만일 지금 여당이 야당이면은 김명수 아마 대법원장 오늘 아침에 사퇴 발표했을 거면 송구스럽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게 좋은 전략, 나쁜 전략을 도덕적으로 옳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라면은 있죠. 도덕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가 눈에 띄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4월 재보선은 그냥 재보선이 아니고 그렇죠. 내년 내년 대선 내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럼요.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은 내년 대선도 희망 사실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괴멸하겠죠. 국민의힘 자체가 완전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박감이 아직도 보이지 못하니까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서울이다 부산이다 그동안 상당히 우세를 야당이 점하다가 완전히 뒤집히던가 지금 엇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하고 또 국민의힘 삼자 대결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예. 뭐 삼자 대결이 아니라 이자 대결도 안 돼요? 단일화를 해도 박영선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지금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여권에서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까지도 지금 장악화되지 치밀하게 않습니까? 예. 해가지고 그런 여론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힘이 빠지거든요.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면서 기가 죽거든요. 지지자들도 포기하지. 지지자들. 포기하게 돼요. 예. 더군다나 이런 재보선에는 또 나가서 투표하는 율이 낮단 말이에요. 맞죠. 투표율도. 20 몇 프로, 30 몇 프로밖에 안 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동원인데 또 자발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때 나가봐도 질 것 같네. 이러면 안 나가죠. 가버리거든요. 예. 갈 사람도. 그걸 사표 심리라 그러나요? 예. 내가 던져봤자 사표 될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저번에도 고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권 인사들은 정권 안 잡으면 집에서 백수로 놀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예, 다 이 놀아야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목숨을 걸고 정권을 잡는데 그 집중하는데 이 지금 야권 인사들 법조인 출신 말에 뭐 그때 육법당이라 그랬나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법조인 육사 출신들은 출신 법조인 출신. 그 열심히는 해보는데 안 되면 나 변호사 할래.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집중도가 있죠. 예.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법조인들이 예?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법조인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고위 관료 출신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법조인들이 왜 정치를 하면 좀 힘드냐 하면은 정치라는 건 미래를 설계하는 직업이에요. 예. 근데 법조인들이 잘하는 거는 과거를 단죄하는 걸 잘해요. 예. 근데 이 정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조인이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법조에서 바로 나와가 정치하는 건 안 맞다. 어떤 그 미래를 설계하는 일, 그 시민단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정치적 역량을 키운 다음에 정치를 했으면 이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그리고 임성근 판사의 탄핵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속사정이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야권의 행태에 대한 뭐 좀 안타까움 이런 얘기까지를 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아마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 또 소상한 그런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